네,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독립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서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건 A, B가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한 사건에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린 독립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요, 전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가 되냐면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이렇게 써놓을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던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다라면 그것은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독립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속은 뭘까요? 종속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지 않으면 그냥 종속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지 않으면 그냥 종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독립이니 종속이니 물어보면 간단해요. B의 조건부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조건부 확률이 B의 그냥 확률이라면 그건 독립 사건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독립 사건만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독립하고 종속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화시키는 것이 좀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 복원 추출.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공이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검은 공 두 개와 흰 공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원 추출이란 건 여기서 한번 뽑았어요. 한번 뽑고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뽑는 거예요. 예. 비복원 추출은요, 한번 뽑으면요,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걸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뽑는 사건을 A라 하고 두 번째 뽑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뽑는 사건과 두 번째 뽑는 사건은 서로 어떤 관계가 되죠? 자, 복원이기 때문에 A가 흰 공을 뽑던 검은 공을 뽑던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B를 뽑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안 받죠. 독립사건이라는 거예요. 독립사건. 근데 만약에 A, B가 있는데 A를 뽑고 나서 A가 흰 공을 뽑았어요. 그리고 안 넣어요. 다시 비복원. 다시 복원시키지 않고 이제 4개 중에서 또 뽑는다라면 B가 A의 확률에 A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받겠죠. A가 흰 공을 뽑았니, 검은 공을 뽑았니, 흰 공을 뽑았니에 따라서 B가 뽑을 확률이 바뀌죠. 그때 얘를 뭐라 부른다? A, B는 서로 종속 사건에 있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B가 A의 종속 사건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가 발생한 사건은 자 A 바 B의 사건
확률이면서 A바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A, B가 서로 독립인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A바 B가 있다고 합시다. A바 B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독립이 될 조건은 뭐죠? 독립이 될 조건은 A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죠. 요거와 요것이 서로 같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뭔데요? 얘는 뭐였죠? 네,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정리하게 되면 A 교 B가 PA 곱하기 PB일 때, PA 곱하기 PB일 때 우리는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요식을 정리해서 나타낸 요 녀석 A와 B가 독립사건이니 하고 물어보면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일 때 우린 A, B가 뭐다?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요. 여기서는 A 중심이잖아요. A, B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A, B의 관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라면 A, B는 서로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만약에 종속이라면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힌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개를 뽑습니다. 한 개를 뽑았을 때 사건 A는 짝수가 있다고 합시다. 짝수의 눈을 뽑은 걸 짝수가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합시다. 사건 A는 2, 4, 6,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7 이상이니까 7, 8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되는 사건을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면 4의 약수는 1, 2,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A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8분의 4죠. 그 다음에 B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네, 8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C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8분의 3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A와 B가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A 교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이면 독립, 아니면 종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교 B의 확률 얼마죠? 8분의 1이네요.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8분의 1은 8분의 4 곱하기 8분의 2인가요? 8분의 2인가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얼마예요, 얘? 8분의 1 되죠. 맞습니까? 8분의 1 되죠. 그러면 8분의 1은 8분의 2죠. 이게 성립했죠. 그러니까 A와 B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A와 B는 독립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A와 A와 C는 무슨 사건일까요? 자, 얘가 독립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건 뭐라고 그랬죠? A 교 C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인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적 기호로 판단해 주시면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A 교 C의 확률, A 교 C. 자, 얘와 얘 공통인 거 뭐 있죠? 2, 4. 그러니까 얘는 8분의 2죠. 그러면 A의 확률 8분의 4고요. 그 다음에 C의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럼 얘가 약분되고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16분의 3이 되죠. 그럼 8분의 2와 16분의 3은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와 C는 서로 종속사건이다.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말로만 했을 땐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A와 B가 독립이니 종속이니 A와 C가 독립이니 종속이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말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수식으로 확인하면 간단 명료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독립사건 역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전이 하나 있어요. 동전이 하나 있고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온다고 하고요. 헤드. 자, 주사위에 놓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를 사건 A라고 해볼게요. 사건 A의 확률은 얼마죠? 네, 2분의 1이에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사건 B의 확률은 뭐가 될까요? 사건 B의 확률은 사건 B는 소수니까 2, 3, 5가 돼서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의 소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때 주사위가 소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안 나오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얘네들은 독립사건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명백하게 독립사건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A교 B의 확률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사건의 역연사는 이런 식으로 독립사건일 때는 그냥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그 확률끼리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면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독립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A와 B가 전혀 관계가 없는 녀석이면요. 관계가 없는 놈과 그 놈도 관계가 없고요. 없는 놈과 없는 놈도 관계가 없고요. 얘네들 모두가 지금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라면 그 여사건에 관련된 서로의 관계도 다 독립이 돼버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요. 배반 사건이고요. 배반 사건하고 독립사건. 이것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배반 사건은요. 독립사건은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가 뭐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죠?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제가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게 전제예요. 알겠죠? 근데 독립사건은요, A, B가 일단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시에 발생하고 나서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다릅니다. 전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A교 B의 사건은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0인 거예요, 항상. 근데 얘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독립사건이 되는 것이고, 곱해주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종속사건이 된다.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이 명확한 차이예요. 명확한 차이. 근데 많은 친구들이 배반이랑 독립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제가 다르다. 동시에 발생하고 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니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 원리 익히기 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4분의 1일 때 A, B는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면 서로 독립이라는 소리 뭐죠? P, A, 파, B는 P, 어떻게, B, 그냥 A인 거죠. 그쵸? A가,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B가 A의 경우에도,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냥 B의 확률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냥 B의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B의 확률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B가 일어났지만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A의 확률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144번 봐볼게요. A, B가 독립이고 A의 확률이 5분의 3, B의 확률이 6분의 1일 때 우리한테 B여 바 A의 확률은 그랬죠? 독립사건이라면서 A, B가. 그러면 B의 여사건과 A의 사건 A도 서로 독립관계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B의 여사건이 되는 것이죠. B의 여사건 얼마죠? 1에서 얘 빼면 되니까 6분의 5. 끝나버립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도 지금 뭐예요? A, B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니까 A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은 5분의 2. 자, A, B가 독립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라고 그랬잖아요. PA 곱하기 PB.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그랬을까?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약분해서 10분의 1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 B가 독립이면 여집합 달고 안 달고 애들 다 독립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확률은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확률 5분의 3, B의 여사건의 확률 얼마죠? 6분의 5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45번 봐볼게요. 우리한테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래요. 독립사건인지 종속사건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네, A 교 B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면 뭐다? 독립사건이다. 두 사건은. 근데 같지 않으면 뭐다? 종속사건이다.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A교 B의 확률이 여기 100분의 6이에요. 100분의 6. 얘는 A의 확률 100분의 15 곱하기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2 되고요. 요거 약분해서 5, 3, 15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되니까 얘 얼마가 돼요? 100분의 6 그대로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사건 A, B는 서로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10분의 2가,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성립하나요? 약분이 안 되네요. 얘는 100분의 21이죠. 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종속 사건이다.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146번 봐볼게요. 두 양궁 선수 AB가 관역 10점짜리 관역을 맞출 확률, 그러니까 정중앙에 맞출 확률이 A 선수의 확률은 10분의 6이고요. B 선수의 확률은 10분의 8이래요. 0.6, 0.8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을 대답하래요. 두 사건은 무슨 관계죠?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A와 B가 서로의 관역 맞출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A가 맞추면 B가 못 맞추고 막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우리가 독립인 걸 알고 있어요. 독립사건이라면 A, B가 동시에 만점을 받을 10점 관역에 꽂힐 확률은
A가 꽂히고 B가 꽂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8 계산해서 100분의 6, 8에 48, 0.48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독립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교집합, 동시에 맞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필수 예제 풀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요번에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1, 3,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건 A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6분의 3이라 쓸게요. 그냥 답 쓸 때만 약분하시면 돼요. 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3 이하래요. 그러면 1, 2, 3 그걸 사건 B라고 잡혔으니까 사건 B의 확률도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또는 5가 나오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2 또는 5잖아요. 2 또는 5가 나오니까 사건 C의 확률은 6분의 2.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교 B의 확률은 얼마가 나오죠? A교 B는 하나, 두 개죠? 6분의 2. 이것도 우리가 덩달아 알 수 있죠? A교 C는요? 얘는 하나 나오죠? 6분의 1. 자, 그 다음 B교 C는요? B교 C는 2. 얘도 6분의 1인 거죠. 그쵸? 그러면 A와 B는 독립사건일까요? 그러면 A교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면 독립인 거죠.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곱하면 A교 B의 확률은 6분의 2고요. A의 확률은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2 이렇게 돼서 12분의 1이 되네요. 얘는 3분의 1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A, B는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C요. A와 C. 그러면 마찬가지로 A교 B의 확률, A교 C의 확률과 A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A교 C의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6분의 1은 A의 확률 6분의 2 곱하기 C의 확률 6분의 1이죠. 그럼 약분하면서 여기가 얼마예요? 6, 3, 18분의 1이죠. 서로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그쵸? 6분의 1,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 A의 확률은 6분의 2. 그 다음에 C의 확률은 6분의 2네요. 네, 잘못 봤네요. 네, 6분의 2. 6분의 2.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자, A교 C의 확률 6분의 1, A 확률 6분의 3 곱하기 C의 확률 6분의 2. 그쵸? 그러면 약분돼서 이 얼마 됐어요? 6분의 1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건 A씨는 독립사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요번에는 B와 C. B와 C는 독립이냐 B와 C는 종속인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B교 C의 확률이 B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B교 C의 확률 6분의 1은요. B의 확률 6분의 3 곱하기 C의 확률 6분의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죠. 서로 같으니까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BC도 독립사건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독립인지 아닌지 어떤 PQ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라면 여기 PQ라고 쓰니까 또 이제 확률 기호가 P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A, B라고 쓸게요. 독립사건이면 A교 B의 확률은 뭐다?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네, 7번 문제 봐볼게요. 이번에는 사건 AB가 독립이고요. A여 교 B의 확률이 2분의 1, A여 교 B여의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 합 B의 확률은 얼마란 소리죠? A 합 B의 확률은 6분의 5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얘가. 그쵸? 6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A여 교 B의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란 값은 자 A여 교 B 이렇게 썼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독립이죠? A, B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얘는 A여의 확률 곱하기 뭐다?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교 A여 이렇게 쓰면 얘는 P차 A의 확률이잖아요. 그쵸? B차 A의 확률이에요. B차 A의 확률. B차 A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요거죠, 요거. 요 녀석이죠. 그쵸? 그러면 요 확률은 뭐가 되죠? 우리한테 A 합 B의 확률에서 A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시 B, B차 A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다? A 합 B의 확률에서 A의 확률을 뺀 것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봐볼게요. 얘 얼마예요, 얘? 얘 6분의 5라고 그랬잖아요. 6분의 5. 그쵸? 6분의 5라고 했으니까, 자, 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6분의 5 마이너스 확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 A의 값을 구해야만 됩니다. 확률 A의 값은 이렇게 넘어가면 6분의 5에서 6분의 3 되죠? 3을 빼주니까 6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확률이 3분의 1인 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 A, B는 뭐다? 독립사건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A교 B는 PA 곱하기 PB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얘 알고 있어. 얘는 어디 등장하는 놈이죠?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에 등장하는 녀석이죠. 덧셈 정리에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가운데를 좀 지워 볼게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요런 기호가 될 거예요. A 합 B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교 B의 확률이 되는데 A, B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AB가 독립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얘가 얼마 그랬어요? 얘는 6분의 5라고 했고요. A의 확률 구해놨습니다. 3분의 1이라고요. 자, B의 확률은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 PA 곱하기 PB 그랬죠. PA 곱하기 PB. 교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PB 그랬죠. A가 얼마예요? A의 확률이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1 PB가 된 거예요, 지금. B의 확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 넘어가 주시고요. 6분의 2로 넘어가죠? 그러면 6분의 5 빼기 2가 되고요. 이쪽은 뭐가 돼요? 3분의 4 곱하기 B의 확률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네요. 얘가 3이니까요. B의 확률이란 건, 자, 뭐, 여기 양변에다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4분의 3. 그쵸? 이렇게 약분되고 PB만 남고, 약분되면 4분의 3 곱했으니까 얘가 2. 그래서 얼마가 된다? 여기서 또 제가 기호를 잘못 썼네요. 요게 마이너스 기호였죠? 요게 마이너스 기호였죠? 마이너스 기호. 그럼 다시 여기가 틀렸으니까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얘 넘어가면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2죠. 는
3분의 2 B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면 얼마가 돼? 3이 되고요. 이렇게 갖고 나니까 2. 그래서 B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했죠? 조금 복잡했는데 여러분들 요것만 잘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던 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어떤 시험에서 갑을이 각각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갑이 합격한 거와 을이 합격한 건 우리가 반드시 독립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갑이 뭐 컨닝 시켜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독립사건입니다. 그러면 1번 갑,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독립사건이니까 두 녀석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해서 얼마? 4분의 1이 됩니다. 자, 갑은 합격하고 을은 합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건 A고 얘가 사건 B잖아요. 그러면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별거 없어요. A교 B의 여집합은 자, 여사건은 A의 사건 곱하기 B의 여사건을 곱해주면 된다. A의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3. B가 아닌 것의 확률은 3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합분하면 답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요번에 갑 또는 을이래요. 갑이 합격하거나 을이 합격한다는 건 1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갑이 합격하면서 을이 합격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기 써놨네요.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4분의 4. 이런 경우는 여사건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갑이랑 갑 또는 을이 합격한다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1 마이너스 갑이 떨어지면서 을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은 다시 A 합 B의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네요. 그쵸?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그냥 1 마이너스 PA의 여사건의 확률 곱하기 B의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자, 1 마이너스 자, A가 합격할 확률이 아닌 것은 4분의 1이고요. B가 떨어질 확률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1이 되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아닐 확률.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되죠? 약분해서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5가 된다. 6분의 5가 뭐예요? 갑 또는 을이 합격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글자 읽을 때 좀 조심하시고요. 자꾸만 이제 이렇게 기호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쓰시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